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인가 정영기입니다. 제가 약자로서 살아가려면, 약자가 강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자를 이기는 약자, 강자에게 적어도 속지 않는 약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자 하면 사람이죠. 무슨 인. 그런데 약자와 강자 중에는 이렇게 일반인,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은 대개는 막강합니다. 법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자격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공법인, 사법인, 또는 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것들이 다 사람입니다. 법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렇게 막강하니까 개인이 약자로서 거기에 회사원으로서 회사와 대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약자로서 강자의 밥이 되죠. 그래서 노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이 노조도 역시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노조는 회사와 대결해서 대등한 힘을, 회사보다도 어찌 보면 더 월등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번 정권처럼 친노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노동조합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이 정치력, 정치인까지 등이 없고, 정치인은 이 법인도 추락펴락하잖아요. 이렇게 노조를 도우니까 노조가 오히려 회사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당진제철이라든가 당진의 그 현대제철이죠.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은 강자든 약자든 법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조정하고 서로 융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권이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어느 편을 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조화가, 균형이 깨지면서 나라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역사도, 교육도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말 잘 듣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강자고 국민들은 되게 약자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주인이고 정치인들이 머슴해야 되는데 투표할 때만 그러고, 그 나머지 한 4년, 5년은 전부 다 정치인들이 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인의 힘을 받은 이 노조, 같은 법인이만 대결해서 회사가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에는 강자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흩어놓으면 약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노조로 뭉쳐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막강합니까?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 국회에 있으니까 그러지. 국회에서 흩어놔 보세요. 어디 가서 밥 먹고 살란가요? 노조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그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약자 개인이 강자를 이기는 길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현명한 어떤 선택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전업체는 유명하니까요. 삼성과 LG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쉬운 4살이나 먹도록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결혼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부가 가전제품을 사왔는데 신랑이 가전제품 그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럴 때면 LG를 사왔으면 왜 삼성을 안 사왔냐고 하고, 삼성 걸 사왔으면 LG가 좋은데 나는 LG 팬인데, 그러면 그것도 미리 요구를 해야겠어요. 요새 이제 결혼을 하면 어찌 보면 신랑 쪽에서 자, 가전제품은 무슨 브랜드, 그리고 어떤 용량, 어떤 식. 이야, 이게 참 결혼이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가전제품을 놓고도 그 혼수 마련할 때 그래가지고 파경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파혼 직전에까지 가고 그걸 가서 다시 이렇게 물려오느라고. 그런데 이제 전용 상품 파는 데서는 그거 없잖아요. 이를테면 LG
전용 또는 삼성 전용에 가면은 삼성에서 사온 걸 거기서 LG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요새는 뭐 소비자의 힘이 세져서 어느 정도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물려주고 그러긴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그렇게 개인이 강자의 어찌 보면 그 신앙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전제품은 어디, 옷은 어디, 가방은 어디, 병원은 어디. 그래가지고 저도 요새 이제 막 뭔 일 때문에 병원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데 병원의 그 브랜드, 그 다음에 그 병원에 근무하는 누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병원비도 병원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명의라 하더라도 많이 받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몇 년 이렇게 대기자가 있는데 몇 년 대기자가 오히려 기다리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찌 보면 그 유명한 사람이 진료비를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진료를 해서 예진을 해봐가지고 여기서 기다리다가는 문제가 되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순서를 뭐 바꾸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러이러한 수술 정도는 어디서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명의라고 해서 진료비를 더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대학 또는 무슨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 그리고 뭐 소문난 누구누구 그런데 의사들 사이에서 들어보면 실제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 말 한마디 라든가 전문 지식은 있어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체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집중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수술 어려운 수술 같으면 하루에 뭐 몇 시간짜리 한두 건만 해도 거의 녹초가 되는데 번아웃이 되는데 그렇게 그 몇 년 쌓여 있는 그 압박감 그리고 날마다 그 진료보다는 수술에 투입되는 그 뭐랄까 긴장 관계 거기서 초인적인 힘을 계속 짜낸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보다도 오히려 명의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름은 안 나 있지만 강자라고 아주 명의라고 소문은 안 나 있지만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목숨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그게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약자 개인이 사실은 강자를 이기려면 강자가 되려면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그런 그 브랜드가 아니고 또는 어떤 그 소문난 그 평판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목숨이 달려있는 거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도박하듯이 선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 그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고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되고 그가 담대하게 어찌 보면 조직적 강자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무슨 상표를 맹신하고 뭘 안 사왔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혼도 전에 혼수품 가지고 싸우고 물리고 거기서 이제 또 부모들까지 등에 업어가지고 자기가 판단 안 하니까 또 부모가 그 상표 가지고 틀고 사람이 미우면은 그냥 그 어쩐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 쓰는 사람이 여자가 혼수해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상표 그 상품 갖다 놓고 그래야 어찌 보면 그 냉장고에서 꺼낼 때 신나고 그 세탁기로 이렇게 돌릴 때 신이 나서 빨래도 잘할 텐데 남자가 빨래도 안 하려면서 밥도 안 하려면서 그 상표 따져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파워게임 힘겨루기를 한다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강자를 이겨야 돼요. 약자로서는. 우리 남녀에서 요즘은 남녀가 거의 평등해졌지만 아직도 결혼 관계에서는 어떤 결혼 관계에서든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세든 남자가 세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거기서 해먹는 밥이 맛있겠어요? 강자가 터무니없는 어떤 고집을 부릴 때는 그런 강자를 1대1로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는 너무 그 상표 중심, 명품 중심, 또 이 휩쓸리는 거, 부안해동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없으면서도 어떤 걸 맹신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 같은 데서도 매우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파는데 보험회사가 마련한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마련해가지고 뭐 건물 올라갈 거, 설계사 월급 줄 거, 이게 그 해약하면은 자기들 챙길 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보험은 손해를 조금 보고 있는 요즘 뭐 실손보험 같은 거 진짜 시끄럽죠. 자기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를 안 보리라고 설계를 했는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은 막 언론에 나오지만 자기들이 돈 챙기는 그런 보험, 해약률 높아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챙기는 거. 그래서 부자들은 보험회사에 또는 보험 설계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부자들의 특징이 그런 헛돈, 자기가 손해보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 보험 상품도 영리한 것만 들지, 저도 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뭐 논할 건 아니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강자 입장에서 약자의 것을 어찌 보면 약탈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를테면 저는 뭐 그 실손보험도 가입은 안 했지만 자동차 보험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운전자 보험 같은 건 들 필요 없다 하면 제가 들 필요 없다 하면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운전자 보험에 이렇게 특약사항 같은 거 보면 깨알 같은 거 글씨에서 웃기는 사항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제가 딱 그냥 상상해가지고 보면은 뭐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겨서 저 상대방의 차가 외제차인데 그 외제차하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사고를 해결할 때 분쟁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 얼마를 된다 그 식이에요. 그런 일은 제가 60 살면서 뭐 교통사고도 거의 안 일어났지만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소설을 써도 그런 소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품을 해가지고 10,000원 올리고 20,000원 올리고 보험 상품에서 뭐 50,000원 올리고 100,000원 올리고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실에 대한 어떤 그 회피 심리가 큰 거예요. 인간은 물론 그래요. 100만원 딴 거보다도 100만원 잃은 건 평생 못 잃어요. 그런데 손실을 보지도 않았는데 불안에 쌓여가지고 그 손실이 있을 것까지 크게 생각해가지고 강자를 돕는 보험을 들어준다? 그건 미련한 보험 상품 구입이죠. 강자들은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약자들이 그래요. 약자들이. 이 내 똥차인데 이 차로 외제차 좋은 거 받아가지고 외제차를 받아도 그 사거리에서 자기가 신호 어겨가지고 그리고 그게 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무슨 변호사 선임할 그럴 일까지 생깁니까? 그런 일은 내가 볼 때는 몇백만 분의 1 생길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정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이 손실을 회피하려고 그런 보험 상품을 가입해요. 참, 이런 실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도 사실은 한 10% 정도가 이 손해를 막 심하게 만들면서 나머지 가입한 사람들은 뭐양 15% 지금도 뭐 20% 이상 올려야 이게 유지될까 말까 한다고 보험회사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 설계했는데도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여기서 10% 이를테면 뭐 그 보험 많이 타가는 사람이나 이익이 나머지들은 다 손해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실비를 그대로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병원비를 쓰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 상품 하나 가입하는 것도 냉철해야 되거든요.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손실 회피 심리에 휩싸이지 말고 설계사의 말에 혹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그 수당 우리나라에서 많이 받아가고 유명합니다. 운영비 많이 뛰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보험. 그런데 이제 요새 뭐 이자율이다 이것저것 때문에 저 일본도 그렇고 보험회사 망하고 뭐 그러잖아요. 보험 우리나라도 그렇게 튼실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험 돌려줘야 할 보험 이걸 어떻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말썽이 많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고객이 손해볼 수밖에 없도록 보험회사가 강자가 돼가지고 그거를 설계한 거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지 자기 이익이 더 바쁘지 그 눈앞의 이익이 더 자기를 끌지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보험 사기도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희귀한 어떤 그 사고를 자기들이 가상해서 상상해서 써놓은 그런 보험 상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봐서 보험사 건물은 올라가고 보험사들은 수당은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고객이 손해를 보니까 보험사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강자들은 그걸 아니까 그냥 뭐 월급의 30%를 보험으로 된다든가 보험 가입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보고 해야 한다든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종신보험이나 무슨 뭐 연금보험이나 이런 저런 것에서도 자기가 운영한다고요. 차라리 보험 회사가 운영하느니 내가 운영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고, 그리고 안전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무슨 뭐 보상해준다든가 원금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 저런 것도 굉장히 따져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허점, 그런 것을 꿰뚫어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어설프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강자가 약자를 속이지 못합니다. 약자도 강자에게 속지 않고 때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금쪽 같은 돈을, 금쪽 같은 자기 인생을, 금쪽 같은 자기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지 남에게 공짜로 주고, 그리고 병신 소리 듣고 저건 저렇게 멍청하다 소리 듣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